입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학생 성희롱 의혹에 감사를 앞둔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지방의원들의 재량 사업비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만 벌써 4번째입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지만 무더위 기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아파트 정전 사태에 가축 폐사까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합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문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받았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김제의 한 주택에서 중학교 수학교사인 54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A 교사는 자신이 일하는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위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수업 중 여학생의 어깨나 무릎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겁니다. 고인 곁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가 교육청 징계 절차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힘들어하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 빼놓고는 없어요. A 교사는 학생인권센터의 초기 조사부터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답변해 내사 종결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죽음에 본격적인 감사를 앞둔 교육청은 당혹스러운 모습이지만 감사 과정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인한 건 아닙니다. 어떤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행위가 있었고. 학원 성관련 파문이 하루가 멀다 하고 꼬리를 무는 가운데 결국은 한 교사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재량 사업비를 둘러싼 지방의원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재량 사업비 비리 건으로 벌써 4번째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도의회 정모 의원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수첩, 노트, 그리고 재량사업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도의원 1인당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오셔갖고 그 안에 있는 뭐 책 같은 거 그 서류 보시고 뭐 그때 컴퓨터 하드 복사해가지고. 지난주 최모 의원과 정모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오늘 또 다른 정모 의원까지 압수수색함으로써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의원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한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관련 브로커 김모 씨를 이번 주 기소하고 전직 전주시 의원 1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과까지는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지난주부터 잇따라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받자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파장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폭행 시비에 휘말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현재 미국으로 출국한 김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폭행과 상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쯤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김 의원은 손가락을 흉기에 베었고 함께 있던 50대 여인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지만 무더위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폭염 속에 도심에서는 변압기가 터지고 농촌에서는 가축 수십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한밤중 주민들이 아파트 밖으로 나섰고 일부 주민들은 차량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청합니다. 1,1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 변압기가 파손돼 전기가 갑자기 끊긴 겁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니까 막 되게 너무 덥고 지금 자다가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드네요. 어디 있을 자리가 없어서 차에다가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 이렇게 앉았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작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5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밖에 가보소. 다 울어. 예, 가까이 작업이니까요. 1시 반까지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러면. 그럼 모텔 가 자든지 그럼 우리가. 한전 측은 노후된 변압기가 폭염 속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추가 무색할 정도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도내 온열 질환자 수는 100여 명에 이르고 폐사한 가축은 닭과 오리, 돼지까지 60만 마리에 달하는 등 갈수록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폭염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와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상습 발병지인 부안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에서 벼 잎이 하얗게 말라 죽는 벼 흰잎마름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벼 흰잎마름병은 증상이 가뭄 고사나 키다리병과 비슷해 방제 시기를 놓치기 쉽고 확산될 경우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예찰과 방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한옥마을이 활성화되면서 해마다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관광객 증가세가 주춤해 한옥마을 시즌2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아기자기한 공방과 특색 있는 공간이 늘고 있는 서학동 예술인 마을. 저렴한 임대료에 작가들이 모여들면서 예술인 마을로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둬 최근에는 제2의 한옥마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리의 그 뒷골목 같은 분위기, 정겹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게 많이 와닿아서. 서학동은 주민주도로 도심 재생이 한창인데 최근 한옥마을의 관광객 정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기 전 유료 입장객 추이를 보면 지난 2014년 11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20만 제곱미터의 좁은 공간에 매년 1,0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지만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볼거리가 좀 없어서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더 많이 활성화돼서 다른 검색 전주 여행 이렇게 뜨면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같이 떴으면 좋겠어요. 전주시는 최근 한옥마을에서 국립무형유산원, 남고산성, 서학동 예술인 마을로 관광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교인 오목교를 설치하는 등 한옥마을 이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0월이면 전라 가명이 완공이 되면서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이 전라 가명으로 와서 전라 가명에서 다시 객사 뒷길, 그러니까 갱리단길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한옥마을에 기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한 전주시. 한 번 방문했던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올해 말 개관 예정인 남원 시립미술관의 이름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작품을 기증한 김병종 화백의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쓰기로 해 벌어진 일인데요. 기부자에 대한 예우다, 공립미술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올해 말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미술관. 국비 등 38억 원이 투입된 남원의 첫 공공미술관으로 가칭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입니다. 생명을 주제로 한 그림과 화첩기행으로 알려진 남원 출신 화백 김병종 씨가 작품 400여 점을 기증하면서 붙게 된 이름입니다. 남원시는 김화백을 직접 접촉해 작품 기증이 성사됐고 미술관 명칭은 그에 대한 예우이자 브랜드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작가의 이름을 활용한 그 미술관이 전국에 15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종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 세금이 들어간 공공미술관인데
검증된 작고 작가도 아닌 활동 중인 작가의 이름을 내걸 수 있냐는 겁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공공재인 미술관이 개인 기념관 성격으로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며 전시 불참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또 예술인은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에 대해서 공공미술관의 명칭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안동시는 시립 하종현 미술관을 건립하려다 큰 갈등에 휩싸였고 경주시도 박대성 미술관을 결국 솔거미술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반대로 지역과의 교감 속에 좋은 평가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의 세잔, 박남재 화백은 귀향 후 순창 공립섬진강미술관에서 작품 활동과 강의 등을 하며 지역민과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한 번 지어지면 지역 예술의 보루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항구적 기능을 하는 미술관. 생존 작가의 이름을 내거는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군산 지역 상공인들이 경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군산 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는 오늘 군산시장과 시의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조선소 가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감 확보를 위해 바이오 발전소 건설 사업에 조선업체가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필리핀 여행객들의 콜레라 감염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귀국한 서울 거주 여성의 콜레라 감염이 확인되면서 올 들어 필리핀 방문객 4명에게서 콜레라균이 검출됐는데 보건당국은 필리핀이 올해 2월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민물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어린 붕어 27만 마리를 군산 옥구제와 진안 용담호 등 6개 저수지에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어린 붕어들이 3년 뒤에는 20cm까지 자라 어민 소득 향상과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말 독일에서 열린 2017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펜싱팀 김지연, 황선아 선수가 여자 사브르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며 선수와 임원에게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익산시청 펜싱팀은 최근 7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우수한 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뱀해산성이 호남 지역 최초의 한성 백제시대 토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은 뱀해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산성의 축조 시기와 축성법을 조사한 결과 백제 전성기였던 한성 백제시대 토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재량사업비 비리로 재판을 받아온 노성만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80만 원, 추징금 1,5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에 재량사업비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주고 업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단기 계약 노동자라는 이유로 고용 승계에서 제외된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전주시에 무책임한 행정을 성토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해고노동자 4명은 고용노동청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문제 해결을 방관하고 있다며 고용 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맞춰 조직을 개편합니다. 전라북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아시아 농생명벨트 등 16개 현안이 포함됐고 조만간 결정된 새만금 잼버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안전처가 사라지는 등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대응하고 4년 차가 된 민선 6기 분위기 쇄신을 반영한 개편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